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배상책임사고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안녕하세요. 16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손해사정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의 보험보상 TV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배상책임사고와 개인보험 영역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손해를 더 입증을 잘 해서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거 없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 진단은 그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꼭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거부하시는 주치의사도 있고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하시는 그런 주치의사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후유장애 진단과 관련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주로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보험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개인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 제출하는 이 후유장애는 제출처마다 그 양식이 다르고 또 한 군데 제출한 서류를 다른 데 제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무조건 인정이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또 보험과 관련된 영역에서 받게 된 장애 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장애가 반드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인지 근로복지공단인지 보험이라면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서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한 장을 받아서 여러 군데 제출을 하거나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배상책임사고나 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후유장애는 다르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싶은데 주치의사가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또 잘 해주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은 요청을 해봐야 알 수 있고 또 발급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확인을 해봐야만 잘된 후유장애 진단서인지 부족한 후유장애 진단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꺼려하는 것이 제 경험상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국의 여러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의사마다 후유장애 진단의 경험이 다르고 또 후유장애 진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의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후유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진단서는 다치고 즉시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6개월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주치의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실 때 질문을 통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은 꼭 주치의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주치의사한테 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유장애 진단을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사고로 어디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미리 본인이 다치거나 또 아픈 부위에 대해서 후유장애 진단 기준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시고 보험이라면 보험약관이 있고요. 맥브라이드라면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보상법에 후유장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치료 기간 동안 후유장애 기준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서 주치의사와 면담을 할 때 주치의사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받을 수 있는 준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효율적인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방법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발급을 많이 받아본 사람, 후유장애 진단서를 많이 발급을 해본 사람이 그 기준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또 노무사와 같이 보험과 보상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후유장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후유장애 기준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 자료와 진단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상 자료는 다친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진단서는 이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보험 보상 전문가라면 영상 자료와 후유장애 기준을 비교를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샘플들과 비교를 해서 후유장애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치의사를 만나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에 의뢰인과 동행을 할 때 이런 샘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주치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 때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주변에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경험이 많다면 꼭 의무기록에 있는 영상자료,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떤 기준이고 또 어디에 제출을 할 것인지를 상담을 하신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혼자서 발급을 받아서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불만인 점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기회가 사실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은 다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고 난 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 후유장애와 관련된 자료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검색을 하시고 정보를 취득하시고 주치의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보험금,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